안녕하세요. 썬팅리뷰의 남자 빠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궁금하기도 하시고 이게 정말 장착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의구심을 여러분들의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정확하게 이런 분들은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일단 이 보조 배터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조 배터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조 배터리 역할은 배터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블랙박스를 연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의 방전에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블랙박스의 녹화를 길게 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이 보조 배터리는 블랙박스를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블랙박스에 길게 사용하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 동일시하느냐? 녹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녹화 시간은 이 배터리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세요. 보조 배터리를 달므로써 우리가 녹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내 메모리 카드 안에 사고 영역이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떤 거냐? 우리는 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블랙박스에 전원이라는 걸 공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 쪽에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배터리 방전을 하기 위해서 12V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로 오프가 되게끔 저전압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꺼지게 되면 당연히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단다. 그러면 녹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녹화 우리가 한 2, 3주차 있어도 2, 3일치 영상이 남아있을 걸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이 녹화 시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카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용량이 클수록 이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거입니다. 바로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을 안 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카드 용량이 길어져야만, 커져야만 확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의 보조 배터리는 그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블랙박스가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블랙박스의 녹화 시간은 이게 2박 3일 동안 켜져 있다고 해서 2박 3일치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이거는 메모리 카드 영역에 활성된 얘기인 거고, 보조 배터리는 그 시간, 켜져 있는 시간을 차량에 방전 없이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달면 한 2박 3일 동안 켜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는 첫날에 누가 차를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행 도착해서 봤더니 차가 사고가 있네? 오케이, 이거는 내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달았기 때문에 영상이 있을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역할은 차량의 배터리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 차량의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게 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는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하지 않는 게 주 기능 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요즘에는 디지털 전자장비가 매우 많죠. 이 차량 안에. 즉, 이 차량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전기가 필요한 장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립, 이게 슬립 전기라고 하는 게 좀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잠금을 해놨어도 실제 안에서는 핸드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알림도 받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역시도 이 시동을 꺼져 있어도 이 자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전력이 계속 소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블랙박스가 달려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 소비 전력에 추가적인 전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전력 차단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 시스템 이에 있더라도 어느 특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저전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꺼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차를 구매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를 잡아내려 했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단어가 좀 이상하네요. 우리의 원하던 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차량의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면서 블랙박스를 원활하게 킨 거. 이런 분들이 보조 배터리를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블랙박스를 길게 사용하게, 녹화 시간이 길어지게끔 하려는 게 아니라 차량의 배터리 방전 없이 블랙박스를 원활하게 켜져 있도록 도와주는 거. 혹시라도 보조 배터리 방전되더라도 내 차량에 문제가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즉, 블랙박스는 꺼지더라도 이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꺼지더라도 차량의 배터리는 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그럼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하는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제 말만 들어보면 어쨌든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보조 배터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은 아닙니다. 자,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도 어쨌든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충전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도식도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차량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 일종으로 이거 정확하게는 보면 여기는 퓨즈박스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모든 보조 배터리는 특히 저희 일단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이 배터리 퓨즈박스, 실내에 있는 퓨즈박스에서 보조 배터리 쪽으로 전기를 연결합니다.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면서 최소 보통 한 20A에서 30A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왜냐면 너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화재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퓨즈박스에서 연결을 하고, 자, 그럼 이게 보조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에서 블랙박스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필요하고 여기로 나가는 방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충전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당연히 이 용량은 떨어지겠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100% 충전 시라는 단어가 보조 배터리에 많이 붙습니다. 즉, 완충 시, 100% 충전 시 블랙박스의 사용 시간은 뭐 블랙박스의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48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략 72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용량은 12A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이 100% 완충이 못 돼 있으면 당연히 이 켜져 있는 시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시간은 당연히 감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행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주행을 하시는 분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행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출근과 퇴근을 하시는데 출근할 때 정도의 시간이 10분 미만, 퇴근할 때도 10분 미만, 하지만 주차는 한 10시간, 8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출근을 할 때는 긴 시간을 운전하십니다. 한 40분, 50분, 퇴근할 때도 40분, 50분 운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과속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정기적인 소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주행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도 이 충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정속 주행을 해야 된다, 정속 주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밟으신다거나 일반적인 시내 주행,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막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 또는 한 가지 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런 분들은 이 보조 배터리의 사용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행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아셔야만 이 보조 배터리의 사용감을 더 높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꼭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배터리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필요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행을 어느 정도만 받쳐주신다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분들 중에서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이라면은 꼭 다루셔야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에서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이 차량의 방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를 꼭 해야 하는가? 네, 약간 조건부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의 주행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 차량이 하이브리드인지 전기차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다 다니까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조 배터리 비용도 12A짜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좋은 제품 같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지출을 통해서 뭔가 안정성을 깨우고 이런 걸 맞춰서 한다면 딱 올바른 구매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비만 나가시는 분, 그냥 어떤 신차 패키지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치도 않은 제품이었는데 나에겐 맞지도 않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조건부로, 자, 정리를 한번 다시 좀 해볼게요. 꼭 해야 하는가? 조건부로 달았고, 이 조건에는 주행이 짧은데 주행이 짧지만 배터리가 약한 차를 소유하신 분, 여기서 이 약한 차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이 있으시면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시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이번에는 어느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조 배터리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죠.
뭐 대형 유명한 브랜드 업체들 제품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처음 들어본 보조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일단 저희 매장에서는 에너웨이브라는 회사의 제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벤츠나 BM에서 쓰고 있는 에너팩 프로라는 저희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용량은 주로 12A 용량짜리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2A 용량을 선택한 기준에는 바로 이 QXD8000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비 전력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블랙박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 고성능의 제품을 쓰다 보니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 어느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게에 대한 우리가 조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용량입니다. 용량이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블랙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선택이 되면 대부분 이 QXD8000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만큼 고성능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거의 예를 들어서 신차 패키지에서 주로 나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QXD8000입니다. 그만큼 이 QXD8000에 대한 구매율이 높은데 여기에서 배터리 용량을 나가는 게 좀 소비 전력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용량이 충분한 보조 배터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제 가격대를 저렴하게 낮추기 위해서 8A, 6A 용량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이 주차 중에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2A 용량의 이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도 보조 배터리를 선택할 때 용량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제품과 연결했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쩜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입니다. 이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2, 3년 전에 이 보조 배터리를 통한 차량의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한동안 2, 3년 동안 보조 배터리 판매율이 거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리튬 인산철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구분으로 제일 좋은 거는 국내 생산 제품을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뭐 중국 알리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중국산에서 들어온 OEM 제품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국내 생산 제품을 쓰시는 게 분명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어느 차에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느냐. 그냥 시공 사례라고 할게요. 대부분 보조 배터리 많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브랜드 업체에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시공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보조 배터리가 워낙 가격은 높은데 어쩌면 좀 제품의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저희도 벤츠나 BM 이런 예를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수입차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연결했을 때 가장 문제가 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저 역시도 이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벤츠, BM 이런 카페나 동호회에서 이 제품에 대한 게 확인이 됐고, 실제 그 2, 3년 정도 쓰셨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도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그런 시공 사례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불안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정성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2, 3년 전에 화재가 났었던 제품을 써봤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물론 딱 그 이후에 어쨌든 대량 리콜을 통해서 제품을 다 바꿔드리긴 했습니다. 이 동종회사의 제품은 아니고 전혀 다른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이후로 그 브랜드 제품을 싹 빠졌죠. 그만큼 이 안정성은 저희한테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직접 장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시공 사례들을 확인하셔야만 올바른 보조 배터리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왜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어의 설명과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는 약간 선택적이죠. 어쩌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팅, 블랙박스, PPF 이런 신차 혜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에 비해서 보조 배터리는 굉장히 선택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이 많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이 보조 배터리는 내 차를 지킬 수 있는 블랙박스를 안전하게 그리고 내 차의 정기적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장착 시에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썬팅 리뷰한 남자 빠뱅이 설명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편에도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